호재하던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웠다는데 우병우와 이석수.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형 어디 아파?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병우의 앙숙이 된 이석수. 작심한 듯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파장이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석수의 돌직구 진술에 째려본 우병우 두 사람의 속내를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의 감찰 과정 돌직구를 던진 이석수의 말. 우병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섭섭함을 토로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위를 파악하는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 말씀은 즉 기껏 특별감찰관으로 추천을 해줬더니 뒤통수를 때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말합니다. 다음 주면 우병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그거 왜 성급하게 감찰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이 뜻은 정인의 문건도 다 덮었는데 이제 와서 뭐에 또 파헤치고 야단이에요? 하는 뜻이다. 그리고 또 우병우가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이건 이석수가 한 말이죠.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청탁은 받았는데 누군지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면 부전자전 모르나? 아유, 코너링이 좋았다니까 뭐. 둘 다 코너링이 좋네. 그런 뜻일 거고. 안종범 재단 모금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못했어요. 이 말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못했다고 오늘 이번에 진술한 겁니다. 개인 비리라면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속내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예, 이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과묵하고 그 당시에 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 좀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뭐 특별감찰관에서 저에 대해서 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뢰한 내용은 정강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뭐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뭐 한 30초 정도로 우리 양문석 박사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예, 선배와 후배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예? 공직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지위가 바뀌었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햄이 왜 이래요? 어디 아프요? 다 그냥 걔나 이석수가 야 인마 그래 네가 좀 컸다. 그렇게 까불다가 맞으면 안 아프다 쿠구나. 그렇게 까불다가 맞으면 안 아프다 쿠구나. 이 여기에 맛이 가는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이해가 되죠? 차재원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예, 평론이? 저는 뭐 현장 평론이라고 그럴까?
현장 가면 살았어요. 근데 왜 사실감을 드러내면서 왜 특정 지역의 그런 언어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의 생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상당히 배은망덕하다. 자기가 특별감찰관을 지명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자기가 민정수석이었을 때니까 자기가 상당한 그걸 했는데 어떻게 이 내한테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석수 아마 전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생각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그 땅 문제, 처가 땅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모 공영방송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 관련 때문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당시 감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아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지경이 몰렸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니까 지금 아예 기소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석수 전 감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감찰 대상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 수석 아니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뿌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그 한자성어로요. 우병우야 물론 이게 배신감 느끼겠지만 이석수 감찰관의 마음은 한마디로 이게 성공 후사. 이 말이 우병우도 사랑하지만 그렇게 공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밝힐 수밖에 없다. 성공 후사라 보입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네요. 정기남 소장. 예, 저는 그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과거 지난 특별감찰관 시절에요.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특감실에서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우병우 수석이 사실 적반하장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네 정치적 운명도 당한 거 아니냐 세용지 마 곤불 10년 뭐 이런 심정이 아마 저기 이석수 감찰관에게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야 세상 바뀌었다고 의리를 저버리냐. 이를테면 민정수석 시절에 아까 좀 전에 차재용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찰관에 임명한다든지 뭔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서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른바 자기가 챙겨줬던 의리 이런 부분을 아마 회한으로 지금 남기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광덕 부장도 뭐 정치권 오래 주시서 알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 인간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의해서 이 중요 공직을 맡으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특별감찰관은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벗어나야 됩니다. 임명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나는 일개 수석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차라리 동키호테가 되죠. 근데 그때 표현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표현 중에 거의 당시 그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재단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동키호테 같은 상황을 내가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차라리 동키호테 소리를 듣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은 결국엔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배신 주장에다가 거기다 살짝 또 압박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했다는 이석수 전 특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저는 뒷조사도 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하는 이런 협박까지 구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은교 전 부대변인 나오셨네요. 네.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병우 수석은 그러한 이석수에 대해서 그 배신감, 그다음에 의리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그 이석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직무를 식물 특별감찰관으로 만든 그렇죠. 그 우병우에 대해서 어떤 그 배신감 또는 자존심 또 자괴감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 발언 중에 아들 꽃보직 특혜 이거 특혜 맞다 이거 아마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석수 특감이 한 말 중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범 재단 모금 대통령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못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시죠.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 사퇴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이런 거 아시죠? 청와대 국기문란, 우병우 죽이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없이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것이 지금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양 박사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성공후사, 국민 입장, 공사 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그냥 이 꽃보지 아들, 꽃보지 특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과 이 발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또한 법과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고요. 좀 만만한 우병우는 감찰을 했고 언터처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감히 접근을 감찰할 엄두를 못 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는. 예, 저는 이게 법조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게 특별감찰관법 5조에 보면 감찰 대상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하고 사촌인의 친척,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근데 대통령은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첫째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관여됐다면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재단이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됐다면 이게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이게 정무적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감찰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게 2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예. 되셨죠? 어쨌든 호용호재하다가 이제는 뭐 서로 노려보는 사이가 된 우병우, 이석수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끝까지 살아봐야 알겠지요. 뭐. 그리고 이 국회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당사자가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왜 현행법의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듣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은 결국엔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배신 주장에다가 거기다 살짝 또 압박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정을 통해서 사찰했다는 이석수 전 특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뒷조사도 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하는 이런 협박까지 구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은교 전 부대변인 나오셨네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병우 수석은 그러한 이석수에 대해서 배신감, 그다음에 의리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이석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직무를 식물 특별감찰관으로 만든 그렇죠. 그 우병우에 대해서 어떤 그 배신감 또는 자존심 또 자괴감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 발언 중에 아들 꽃보직 특혜 이거 특혜 맞다 이거 아마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석수 특감이 한 말 중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범 재단 모금 대통령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못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시죠.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 사퇴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이 정도 아시죠? 청와대 국기문란, 우병우 죽이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이 속내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예, 이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과묵하고 그 당시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좀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예.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특별감찰관에서 저에 대해서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의뢰한 내용은 정강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한 30초 정도로 우리 양무석 박사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예, 선배와 후배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예? 공직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지위가 바뀌었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햄이요 왜 이래요? 어디 아프요? 다 그냥 걔나 이석수가 야 인마 그래 네가 좀 컸다. 그렇게 까불다가 맞으면 안 아픈다 쿠구나. 그렇게 까불다가 맞으면 안 아프다 쿠구나. 이 여기에 맛이 가는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이해가 되죠? 차정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예, 평론이? 현장 평론이라고 그럴까? 현장 가면 살았어요. 근데 왜 사실감을 드러내면서 왜 특정 지역의 그런 언어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의 생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상당히 배은망덕하다. 자기가 특별감찰관을 지명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자기가 민정수석이었을 때니까 자기가 상당한 그걸 했는데 어떻게 이 내한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석수 아마 전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땅 문제, 처가 땅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모 공영방송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 관련 때문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당시 감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아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지경에 몰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아예 기소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석수 전 감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자신의 감찰 대상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를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 수석 아니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뿌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한자성으로요. 우병우야 물론 이게 배신감 느끼겠지만 이석수 감찰관의 마음은 한마디로 이게 성공 후사. 이 말이 우병우도 사랑하지만 그러게 공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밝힐 수밖에 없다. 성공 후사라 보입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네요. 정기남 소장. 예, 저는 그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과거 지난 특별감찰관 시절에요. 예.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특감실에서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우병우 수석이 사실 적반하장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네 정치적 운명도 당한 거 아니냐, 세용지 마, 곤불 10년 뭐 이런 심정이 아마 저기 이석수 감찰관에게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야 세상 바뀌었다고 의리를 저버리냐. 이를테면 민정수석 시절에 아까 좀 전에 차재용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찰관에 임명한다든지 뭔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서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른바 자기가 챙겨줬던 의리 이런 부분을 아마 회안으로 지금 남기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광덕 부장도 뭐 정치권 오래 주시서 알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 인간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의해서 이 중요 공직을 맡으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특별감찰관은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벗어나야 됩니다. 임명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나는 일개 수석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차라리 동키호테가 되죠. 근데 그때 표현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증언 중에 거의 당시 그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재단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동키호테 같은 상황을 내가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차라리 동키호테 소리를 호재하던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웠다는데 우병우와 이석수.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형 어디 아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병우의 앙숙이 된 이석수. 작심한 듯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파장이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석수의 돌직구 진술에 째려본 우병우 두 사람의 속내를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의 감찰 과정 돌직구를 던진 이석수의 말. 우병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섭섭함을 토로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위를 파악하는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 말씀은 즉 기껏 특별감찰관으로 추천을 해줬더니 뒤통수를 때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말합니다. 다음 주면 우병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그거 왜 성급하게 감찰을 해요? 그러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이 뜻은 정인의 문건도 다 덮었는데 이제 와서 뭐에 또 파헤치고 야단이에요? 하는 뜻이다. 그리고 또 우병우가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이건 이석수가 한 말이죠.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청탁은 받았는데 누군지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면 부전자전 모르나? 아유, 코너링이 좋았다니까 뭐 둘 다 코너링이 좋네 그런 뜻일 거고 안종범 재단 모금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못했어요. 이 말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못했다고 오늘 이제 이번에 진술한 겁니다. 개인 비리라면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